메가존 클라우드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소개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 재직하고 있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에서 쌌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미디어하고 또 CDN 이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미디어하고 CDN 이 두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실무적인 UI UX 나오고 하니까요. 좀 내용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케이스 어떤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려서 어느 정도의 좀 이 부분에서의 변화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좀 약간 좀 이제 관심을 끌려고 좀 가져온 질문입니다. 유튜브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콘텐츠가 생성이 되고 업로드가 되는지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요 답 중에 몇 번일지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제가 눌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72만 시간인데요. 하루에 72만 시간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저하고 이제 아내는 TV를 켜고 보는데요. 아이들은 TV를 안 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를 주로 보더라고요. 또 그들도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콘텐츠를 보는 방법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사람이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인데 그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에 해당되는 분량의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매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물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예전에 제가 KBS, MBC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 시청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그 분량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지 측면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쪽을 통한 미디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가지고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과거의 미디어의 트렌드와 이제 바뀌게 되는 미디어 트렌드 아마 대략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저희 핸드폰에서 이제 앱들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앱들이 미디어를 포함되고 있고 미디어를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이 48%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앱을 구성한다, 서비스를 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TV나 방송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앱 서비스 안에서도 미디어를 사용하는 추세가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저희가 이제 뭔가를 학습을 할 때 이제 팬데믹을 저희가 이제 진행받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경험하시고 체감이 되시겠지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체감형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학습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양해진 추세여가지고요. 과반수를 넘어간 이제 비율이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바일 기기의 보급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콘텐츠 시청을 이제 큰 TV라든지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다는 모바일에서 이동하면서라든지 매우 많은 시간에 다양한 환경에서 모바일 통해서 비디오를 본다는 부분들이 최근에도 트렌드일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마지막 부분이 좀 이렇게 뒤에 페이지에 설명드릴 때랑 유의미한데요. 지금 저희가 모바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시청할 때 트래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량들이 있는데 그 트래픽의 발생이 지금은 웹서핑이라든지 인터넷을 열고 또는 문서를 열고 이런 거의 비중보다 인터넷 통해서 비디오를 보는 비디오에 추산되는 비율이 82%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 모든 것 안에서 82% 정도의 비율의 내용물들은 비디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미디어 부분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뒷페이지에서는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왼쪽에 있는 TV에서 미디어를 시청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기술과 어떤 인프라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었던 산업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주는 채널을 이제 보고 시청했고 하던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는 제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앞서서 아마존 베이스로 많이 이동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TV를 전파로 보내서 봤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케이블 TV도 그렇긴 하지만 KBS, MBC 이렇게 전파로 날라오면 안테나를 잡아가지고 컨텐츠를 보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인터넷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남산, 문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만 방송했던 시대에서 인터넷이기 때문에 저기 브라질에서 콘텐츠를 올리면은 한국에서 볼 수 있죠.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렇게 미디어 플랫폼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군이라든지 기술 구조, 또 거기에 산업에 딸려있는 많은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아마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야의 산업이 미디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변화된 트렌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보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비슷한 설명을 좀 가져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제 컨텐츠겠죠. 원본. 이제 앞서서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했던 그런 컨텐츠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방송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클라우드가 써있는 인터넷 베이스로 방송을 송출하게 되는데 가운데 동글동글 된 것들이 엣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전달할 때 전 세계 전국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그 센터들 안에 다 서버를 집어넣고요. 가운데서 콘텐츠가 올라가게 되면 그 콘텐츠를 자동으로 전 세계 다 똑같이 싱크를 해서 캐시한다고 하는데요. 복사를 다 배치해가지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모바일 웹, TV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시청할 수 있고 방송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최근에 변화된, 최근도 아니죠.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안정화된 그리고 더욱더 커질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출발점입니다.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비디오를 올리게 되면 이제 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막들을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00%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사용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디오를 올리게 되면 오디오를 분석을 합니다. 오디오를 텍스트로 떨어뜨리고 텍스트를 번역을 해서 하게 되는데 오른쪽 화면이 좀 그 화면입니다. 현재 랭귀지, 현재 언어가 뭔지를 설정해 주고요. 타겟 랭귀지, 목표 언어를 선택해 주면은 현재는 좀 영어로 이제 한 것 같고요. 오른쪽에 돼 있고 목표 랭귀지를 뭐 일본어, 뭐 중국어 여러 개 선택하는 만큼 자동으로 분석하고 번역해서 그 자막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검토한 다음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좀 이해를 도우려고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게 CDN이라고 하는, 특히 멀티 CD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맨 오른쪽에 미디어 콘텐츠, 뭐 CPM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요. 인터넷 통해서 보낼 때 CDN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청자가 특히 국내만 있다면 상관없지만 해외에 여러 개 퍼져 있고 또 동시에 시청을 많이 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CDN을 여러 개를 사용할 때 CDN 1, 2, 3 이제 제공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 시청자와 범위와 이런 부분들을 커버리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쭉 고객을 대응하고 기대하면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례 페이지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방송의 사례인데요. 이제 새로운 이제 석학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계시고 뭐 세계에 계시잖아요. 가서 촬영을 해오시고 매우 귀한 강의들을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건데 이 부서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때 하드웨어를 이렇게 사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지금 시대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일단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는 걸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선택하시면서
AWS 기반 위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이제 개발들을 진행하시고, 특히 미디어를 사용하실 때 미디어를 어떤 걸 사용하실까 하시다가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를 제공드려서 손쉽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방송을 만들고 이제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이제 또는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유료 강의면서 인카 DRM까지가 들어있는 사례였습니다. AWS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매우 짧았어요. 이제 시스템을 이제 사가지고 뭔가 하기가 짧아가지고 클라우드로 한 도입한 면도 없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클라우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기만 하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SaaS 베이스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좀 그 시간에 빨리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좋은 점은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쭉 될 때 미디어도 같이 진행을 이제 구축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그냥 클라우드니까 미리 빨리 만들어 드려가지고 개발하신 분들이 빨리 만든 미디어를 갖고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류가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저는 몰랐는데 뮤지컬도 한류가 많이 동남아 쪽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뮤지컬을 이제 방송하고 있는 업체인데 처음에 위성을 통해서 동남아 쪽에 보내니까요. 동남아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CGV라든지 이런 쪽 극장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뮤지컬을 방영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위성으로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위성이라는 부분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마존 베이스로 구분하시다가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구성도랑 비슷한 구성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전체를 다 위성을 끊으시고 아마존 베이스, 아마존에 이제 영상을 촬영한 영상을 아마존으로 보내기만 하면 아마존에서 가공해가지고 알아서 동남아까지를 전달해서 동남아 쪽에 있는 극장의 100개에서 빔프로젝터를 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한류 뮤지컬 콘텐츠를 관람하고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이제 장비와 어떤 이런 걸 했던 방송 미디어 쪽의 부분들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는 방법도 TV가 아닌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시청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클라우드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설명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